에어컨 켜기 전에 이것부터 하시면 전기요금이 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이 순서를 거꾸로 해서 더 비싼 전기요금을 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전국이 역대급 폭염에 휩싸였습니다. 몸에선 땀이 줄줄 흐르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 에어컨 리모컨을 쉽게 들지 못합니다. 바로 전기세 때문입니다. 에어컨 하루 종일 틀면 20만 원 넘게 나온다더라. 작년에도 3만 원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9만 원이 넘게 나왔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더위를 참고 에어컨을 켰다 끄기를 반복하며 버티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에어컨을 하루 8시간씩 틀었는데도 한 달 전기세가 3만 원대로 나온 집이 있습니다. 비싼 최신형 에어컨을 쓴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을 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번 달 전기요금이 최소 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에어컨을 마음껏 써도 건강에 무리 없이 시원하게 지낼 수 있으며 신청하면 최대 7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30년간 수천 가정을 직접 관리해온 냉방 전문가들의 실제 사례와 정부 기관이 직접 실험해서 입증한 절전 노하우를 모아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원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팁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를 본 분들의 수없이 많이 검증된 절전 전략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몸은 시원하게, 전기세는 가볍게 만드는 방법 꼭 알아가세요. 첫 번째 알려드릴 방법은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최신 정보입니다. 30년 이상 에어컨 수리를 하신 기사님이 알려주신 방법인데 꼭 들어보시고 실천해 보세요. 저도 이 방법으로 전기세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에어컨을 계속 틀었는데도 시원하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실 겁니다. 땀은 마르지 않고 바람은 계속 나오는데 이상하게도 답답하고 무겁기만 합니다. 에어컨이 고장이 났나 싶어서 온도를 22도로 낮췄는데도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실내의 습도를 제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습도가 높으면 사람의 몸은 실제 온도보다 2도에서 3도 정도 더 덥게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25도인 방도 습도가 70%를 넘으면 28도처럼 덥게 느껴지는 거죠. 그 상태에서 온도를 낮추기만 하면 에어컨은 계속 꺼졌다 켜졌다 반복하고 전기세는 오히려 더 많이 나옵니다. 서울에 사는 한 가정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집은 에어컨을 하루 종일 25도로 켜놓고 생활했는데도 이상하게 더운 기운이 가시지 않고 땀도 계속 흘러서 결국 온도를 22도까지 낮췄습니다. 그런데도 시원하지 않고 전기세만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와서 답답함이 컸다고 합니다. 처음엔 에어컨이 고장난 줄 알고 점검을 요청하셨는데 기사님이 점검 중 실내 공기 상태를 살펴보니 습도가 무려 72%까지 올라가 있었고 그게 시원하지 않았던 가장 큰 원인이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기사님의 조언에 따라 제습기를 2시간 정도 가동해서 습도를 55%까지 낮췄더니 같은 25도에서도 훨씬 시원하고 쾌적하게 느껴졌고 그달 전기세가 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건 절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저도 효과를 본 방법입니다. 이제부터는 에어컨 켜기 전에 습도계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제습기를 한두 시간 먼저 가동해 보세요. 특히 장마철이나 빨래를 방 안에 널어 놓았을 때 습도는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에어컨 제습 모드를 쓰면 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데 냉방 모드와 제습 모드는 실외기를 동일하게 작동시키기 때문에 전력 소모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체감상 전기를 덜 먹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현명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요즘 시중에 많이 나오는 에너지 효율 1등급 제습기들은 한 달 전기요금 9,000원 안팎으로 에어컨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습도만 낮춰줘도 에어컨은 덜 돌아가고 몸은 더 쾌적하게 느끼고 전기요금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제습기 하나만 활용해도 올 여름 전기세를 최소 5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전기세 아껴서 투자 한번 하시고 매년 뽀송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보세요. 습도를 먼저 잡는 것, 이게 진짜 여름 절전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은박 돗자리입니다. 에어컨의 핵심은 실내기가 아니라 실외기입니다. 실외기가 뜨거운 실내 열기를 밖으로 빼주는 엔진 역할을 하는데, 이 실외기가 제대로 숨을 못 쉬면 에어컨은 계속 무리하게 돌아가고 전기세는 훨씬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작년 여름 한 복지관 전기세 절약 강연에 참석하셨던 지인분이 은박 돗자리 하나 실외기 위에 깔았더니 한 달 전기세가 59,000원에서 31,000원으로 줄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실외기 위에 은박 돗자리 하나만 덮어줘도 외부 온도가 최대 10도까지 낮아지고 전기 소비는 최대 15%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설치 비용이 2,000원도 안 든다는 겁니다. 다이소나 동네 철물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설치도 어렵지 않습니다. 돗자리 하나 올려놓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실외기는 열을 뺄 공간이 필요한데 한낮에 직사광선을 그대로 맞으면 기계 자체가 과열됩니다. 마치 한여름에 이불 덮고 자는 것처럼 열을 식히질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선 에어컨이 아무리 열심히 돌아도 시원하지 않고 전기만 계속 먹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꼭 확인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실외기와 벽 사이 거리 얼마나 띄워져 있나요? 생각보다 많은 집들이 실외기를 베란다 끝 벽에 딱 붙여놓고 계십니다. 이게 전기세 폭탄의 원인입니다. 대전의 60대 부부는 작년보다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상하다며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점검 결과 실외기가 벽에 거의 10cm도 안 되게 붙어 있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기계가 뿜어낸 뜨거운 바람이 나가지 못하고 계속 되돌아오면서 과열이 반복된 겁니다. 받침대 방향을 바꾸고 40cm 정도 거리만 띄웠을 뿐인데 다음 달 전기요금이 15%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권장합니다. 실외기와 벽 사이 최소 30cm는 띄워야 합니다. 가능하면 50cm 이상 확보하면 더 좋습니다. 이건 공구도 필요 없고 큰돈 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실외기가 숨 쉴 공간을 조금 주는 것만으로도 효과는 확실합니다. 정리해보면 은박 돗자리 하나 또는 실외기 그늘막, 벽과의 거리 확보, 이 세 가지만 해도 에어컨 전기세를 2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김에 잠깐 베란다나 옥상 한번 나가보세요. 우리 집 실외기 지금 벽에 너무 붙어 있진 않나요? 오늘 단 10분만 점검하셔도 이번 여름 전기요금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도 전기세를 아끼는 더 쉽고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 테니 계속 시청해주세요. 다음은 에어컨 바람 방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한쪽만 시원하고 방 전체는 후텁지근했던 경험 있으시죠? 바람은 계속 나오는데 금세 더워져서 결국 온도를 더 낮추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에어컨은 계속 돌아가고 전기세도 점점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에어컨 바람 방향만 바꿔도 이런 악순환을 바로 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풍기처럼 사람 쪽이나 바닥 쪽으로 에어컨 바람을 보내시는데 사실 이건 냉방 효과를 떨어뜨리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에어컨에서 나오는 차가운 바람은 천장 쪽으로 보내는 것이 정답입니다. 왜일까요? 찬 공기는 따뜻한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바람을 위로 쏘면 천장에서부터 천천히 퍼지면서 방 전체가 고르게 시원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바닥이나 사람 쪽으로만 보내면 그 부위만 차가워지고 나머지 공간은 여전히 더워서 냉방 효과가 떨어지고 에어컨은 더 자주 돌아가게 됩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시는 김정호 어르신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매년 여름마다 에어컨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하셨는데 방문 간호사가 에어컨 바람 방향을 천장 쪽으로 바꿔드린 후 요즘은 금방 시원해져서 온도도 안 낮추고 편하게 지낸다고 하셨습니다. 설정을 바꾼 건 단 하나 바람 방향뿐이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에어컨 리모컨에는 바람 방향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상하 조절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 주시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바로 선풍기 또는 서큘레이터를 함께 사용하는 겁니다. 에어컨 바람은 생각보다 멀리 퍼지지 않습니다. 특히 거실처럼 넓은 공간에서는 냉기가 구석구석까지 전달되지 않아 에어컨 근처만 시원하고 나머지는 더운 경우가 많죠. 이럴 때 선풍기를 틀어서 공기를 순환시켜주면 체감 온도가 약 2도 이상 내려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온도를 더 낮추지 않아도 더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죠. 한국전력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에어컨 설정 온도를 1도만 올려도 전기세는 약 7% 절감됩니다. 선풍기 하나만 잘 활용해도 에어컨 온도를 덜 낮추게 되니 전기세 절약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건 특히 잠잘 때 매우 유용합니다. 낮엔 버틸 수 있어도 밤에는 무더위가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에어컨을 너무 낮게 설정하면 건강에 무리가 오고 끄면 금세 더워지기 때문에 깊게 잠들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에어컨을 28도에 맞추고 선풍기를 머리맡이 아닌 벽 쪽으로 틀어보세요. 직접 바람이 닿지 않도록 간접적으로 공기를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쾌적함은 유지되면서 관절이나 혈압에도 무리가 가지 않게 숙면하실 수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온도를 더 낮추는 게 답이 아닙니다. 바람을 어떻게 보내느냐, 공기를 어떻게 돌리느냐가 진짜 관건입니다. 지금 리모컨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바람 방향을 천장 쪽으로 올려보세요. 효과를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기세도 잡고 건강도 잡을 수 있는 에어컨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름에 에어컨을 무조건 아낀다고 꼭 건강에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에어컨을 안 틀고 더위를 참다 보면 열사병이나 탈수 증상이 올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세게 틀거나 설정 온도를 지나치게 낮추면 냉방병, 근육통, 혈압급 등 같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시니어분들에겐 더 민감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혈관 반응 속도도 느려져서 급격한 온도 변화에 몸이 쉽게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여름철에도 무릎이 시리다거나 갑자기 두통이 온다거나 심하면 어지럼증이나 혈압 이상 증세로 병원에 가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어컨은 틀되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게 건강한 여름 절전의 핵심입니다. 우선 온도는 너무 낮게 설정하지 말고 28도 정도에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습기를 활용해 습도를 먼저 낮추고 처음 1시간은 25도로 냉방을 시작하고 그 다음 30분에서 1시간은 27도로 천천히 올려주시고 그 이후에는 28도로 설정을 고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체감 온도는 25도 안팎으로 유지되면서 전기세는 무려 30에서 50% 절약됩니다. 한국전력공사 자료에 따르면 에어컨 설정 온도를 1도만 높여도 전기세가 약 7% 줄어든다고 합니다. 같은 28도도 체감 온도는 25도 정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온도를 낮추지 않고도 시원하게 그리고 덜 자극적으로 냉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는 동안 에어컨 바람이 얼굴이나 무릎 쪽을 향하면 혈관이 수축되거나 관절이 뻣뻣해지고
다음 날까지 통증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람은 직접 맞지 않고 공기 순환만 시켜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여름철 냉방병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수칙을 권장합니다. 첫 번째, 실내외 온도차를 5도 이상 넘기지 말 것. 두 번째, 에어컨은 가급적 28도 이상으로 설정. 세 번째, 2시간마다 창문을 열어 환기할 것. 네 번째,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할 것. 다섯 번째, 땀이 마르기 전에는 바로 에어컨 바람을 쐬지 말 것. 이게 무슨 복잡한 건강 강의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원칙은 전기세 절약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온도를 낮추지 않으니 에어컨이 더 천천히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자주 껐다 켰다 하지 않으니 전력 소비가 줄고 공기순환 잘 시켜주니 전기세는 줄고 건강은 지키는 구조가 됩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한 70대 부부는 여름철마다 무릎 통증이 심해져 에어컨을 거의 틀지 않고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에어컨을 28도에 설정하고 바람 방향을 천장 쪽으로, 선풍기를 벽 쪽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바꾸신 뒤 통증이 크게 줄었고 잠도 더 잘 자게 됐다고 합니다. 무릎도 전기요금도 모두 덜 부담됐다는 말씀이셨죠? 에어컨 안 쓰면 몸이 상하고 너무 세게 틀면 또 상합니다. 중요한 건 똑똑하게 쓰는 법입니다. 28도, 바람 방향, 습도 조절, 공기순환,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이번 여름은 훨씬 편안하고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방법을 다 해봤는데 시원하지도 않고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거기다 에어컨만 켜면 불쾌한 냄새가 난다. 이럴 때는 가장 먼저 에어컨 필터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에어컨 내부 필터는 공기 중에 먼지, 미세먼지, 곰팡이 입자를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필터에 먼지가 끼거나 막히게 되면 바람이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되고 냉방 효율이 떨어지면서 에어컨 실외기는 더 자주, 더 세게 돌아가게 됩니다. 게다가 이때 나오는 냄새는 필터 속에 쌓인 곰팡이와 세균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지가 낀 필터를 방치한 채 에어컨을 가동하면 전력 소비가 10에서 15% 증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필터만 제대로 청소해도 전기세를 1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필터 청소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벽걸이형이나 스탠드형 에어컨은 앞 커버를 살짝 열기만 해도 필터를 손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청소 방법도 간단합니다. 첫 번째, 에어컨을 완전히 끄고, 두 번째, 필터를 꺼낸 후 먼지를 가볍게 털고, 세 번째,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군 뒤, 네 번째, 그늘에서 완전히 말려 다시 끼우기만 하면 끝입니다. 공구도 세제도 필요 없습니다. 딱 10분 투자로 전기세를 최대 3만 원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제습 모드나 송풍 모드를 자주 쓰면서 필터에 곰팡이나 세균이 서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니 호흡기 질환이나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께서는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 한 달에 2회, 가능하면 2주에 한 번씩 필터 청소를 권장드립니다. 실제 한 60대 부부는 에어컨을 아껴 쓴다고 온도는 28도로 유지했지만 전기세가 8만 원 가까이 나와서 이상하다고 느끼셨습니다. 필터를 열어보니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청소 후 같은 설정으로 한 달을 보냈더니 전기세가 5만 원대로 줄었고 에어컨의 소음도 없어졌으며 방도 눈에 띄게 시원해졌다고 합니다. 필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에어컨 효율과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집도 그런 냄새가 났는데 요즘 왜 이렇게 안 시원하지? 느끼셨다면 지금 바로 에어컨 앞 커버부터 열어보세요. 청소 한 번에 전기세 10%가 절감된다니 필터 관리는 여름 절전에 가장 빠르고 확실한 출발점입니다. 비슷한 시간 동안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전기요금은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집은 하루 5시간만 틀었고 뒷집은 아침 저녁으로 거의 하루 종일 틀었는데도 이번 달 전기요금은 앞집이 10만 원, 뒷집은 고작 4만 원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컨을 얼마나 오래 켰는지만 신경 쓰시는데 진짜 중요한 건 언제 켰느냐입니다. 여름철 전기세 폭탄의 핵심은 바로 피크타임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입니다. 전국에서 에어컨을 가장 많이 트는 이 시간대는 전기 단가 자체가 올라갑니다. 같은 시간 같은 세기로 틀어도 요금이 1.3배에서 많게는 1.5배까지 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누진제 구조까지 더해지면 잠깐 틀었을 뿐인데도 전기요금이 확 치솟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시원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요금은 줄일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에어컨은 미리 틀고 피크타임에는 유지만 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 조금 이른 시간에 실내를 충분히 시원하게 만들어 두고 오후 2시부터는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로 공기순환을 높여 실내 온도를 최대한 시원하게 유지시키는 겁니다. 에어컨 가동 시간은 줄고 체감 온도는 그대로니까 몸은 시원하고 전기요금은 덜 나오는 똑똑한 냉방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대기 전력이 전기세 상승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리모컨으로 끄기만 하고 콘센트는 그대로 꽂아둔 채 두면 에어컨은 꺼진 게 아니라 쉬고 있는 상태라서 계속 전기를 조금씩 먹습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한 달이 지나면 누진제 구간 진입을 앞당겨 결국 전기세는 줄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멀티탭 스위치로 변경하여 버튼 하나로 완전히 전원을 차단하면 불필요한 전기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피크타임 2시에서 5시까지 에어컨은 최소화하고 선풍기로 유지, 리모컨만 끄지 말고 콘센트까지 차단.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한 달 전기요금을 20% 이상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절약을 잘해도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집에 있는 에어컨이 최신 인버터형 제품이 아니거나 제습기가 없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 제도를 꼭 활용해 보세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너지 효율 1등급 국산 인버터 에어컨을 150만 원에 구입했다면 구입가의 약 10%인 1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여기에 지역별 추가 지원이나 카드사 연계 환급까지 더해지면 최대 20에서 30만 원까지 환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법도 간단합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을 구입하고 국가 환급 신청 사이트에 간단한 정보와 영수증만 올리면 끝입니다. 에어컨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제습기, 김치냉장고, 의류건조기,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정부가 지정한 품목이면 모두 해당됩니다. 가전제품 교체할 계획이 있는 가정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그만큼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환급 제도는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됩니다. 작년에도 접수 개시 2달 만에 일부 지역은 조기 마감됐습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두 번째는 몰라서 못 받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신청만 하면 여름철 냉방비부터 겨울철 난방비까지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다자녀 가정, 희귀난치 질환자까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최대 약 29만 5천 원, 2인 가구는 약 4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70만 원까지 냉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6월 9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 문의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해당이 되겠어? 라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세요. 조금의 용기와 확인만으로 몇십만 원의 여름 전기요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만 제대로 활용하셔도 전기세 걱정 덜고 여름을 더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주변이나 지인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제습부터 시작해서 바람 방향, 실외기 관리, 공기순환, 정부환급 제도까지 하나하나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실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두세 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전기요금이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월 5만 원 이상 전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몸이 훨씬 편해지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릎 시리고 두통 생기고 잠 못 자는 그런 여름은 이제 그만. 이제는 참는 여름이 아니라 아끼면서도 시원하게 보내는 여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정보를 나 혼자만 알고 끝낼 것이 아니라 카톡에 있는 가까운 이웃, 친척,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여름 건강을 지키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최신 정보를 쉽고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여름 무더위 이제는 참지 말고 지혜롭게 이겨내세요. 몸은 시원하게, 전기세는 가볍게, 여름은 행복하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